지금부터 여러분은 눈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쓰레기 산에서 황금이 쏟아지는 기적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악취와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던 주민들이 단 며칠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죠. 현지 정부는 이건 불가능하다며 혀를 내둘렀고 유엔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믿기 힘든 변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기적 뒤에는 처음엔 비웃음만 샀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의 한 원조팀이 절망의 땅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살롱의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칸풍 무랑마을에는 지옥의 냄새가 몰려옵니다. 거대한 쓰레기산에서 풍겨오는 썩은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죠. 저는 아일라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야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이 악취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마스크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에요. 아이들은 기침을 멈추지 않고 어른들은 두통에 시달립니다. 우리 마을 바로 옆에 자리한 쓰레기 매립지는 하루에도 수천 톤의 쓰레기를 받아들이죠. 그 쓰레기들이 썩어가며 내뿜는 독성가스와 악취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제 제자인 아라는 겨우 8살인데 벌써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했을 아라의 눈은 이제 늘 충혈되어 있고 작은 몸은 자주 열에 시달려요. 물을 마실 때마다 설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갈색빛이 도는데 그나마 이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는 제 친구 안나크가 있었습니다. 안나크도 저처럼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오염된 환경과 열악한 생활 조건 때문에 병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나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 아이들만큼은 꼭 구해달라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으로 마을의 참상을 촬영했어요. 쓰레기산 너머로 뜨는 해, 오염된 물웅덩이에서 노는 아이들,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국제기구와 선진국 대사관, 비정부 기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현실을 알렸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오는 답장도 형식적인 내용뿐이었죠. 관심은 표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잊혀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답장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정중하고 따뜻한 문체로 쓰여진 그 메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우리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한국도 예전에는 최빈국이었지만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며 희망을 주었어요.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지만 그들의 진심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고 곧 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우리 마을에 와서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 몇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같은 곳에 정말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팀을 이끄는 김용식이라는 분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김용식 팀장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려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작은 비행기 같은 드론,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 공기 중의 독성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까지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신기한 기계들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을 직접 가져와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려는 모습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을 원로인 바수키 할아버지는 처음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만 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팀이 며칠 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꼼꼼히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식 팀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정확히 분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공기 중 독성 물질의 농도, 물의 오염 정도, 토양 오염 현황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었어요. 우리가 막연히 느끼고 있던 문제들이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식 팀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할 파트너로 바라본다는 뜻이었죠. 이런 접근 방식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외부인들과도 달랐어요. 한국팀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더러운 곳, 냄새가 심한 곳까지 직접 들어가서 조사했어요. 비싼 장비를 망가뜨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점점 신뢰를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팀원도 있었고 통역 없이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실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마을 청년 대표인 라만도 한국팀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라만은 평소에 외부인들을 불신하는 편이었는데 한국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로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 마을의 대표 몇 명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직접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었어요. 저와 바수키 할아버지, 그리고 라만이 선발되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장실은 물론이고 복도, 대기실 어디를 봐도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나가면서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껌을 씹던 사람도 휴지에 싸서 가방에 넣어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새벽 5시의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안내자가 일찍 일어나 보라고 해서 호텔 창문으로 거리를 내려다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노인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고물상에 가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져온 폐지와 재활용품들을 꼼꼼히 분류해서 무게를 재고 즉석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쓰레기가 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라마는 이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쓰레기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분리수거 현장도 직접 견학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은 마치 작은 공장 같았어요.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병이 각각 다른 통에 정확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물로 깨끗이 씻어서 버렸어요. 심지어 라벨까지 떼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는 비결이었죠. 재활용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본 분리수거된 재료들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페트병이 옷의 원료가 되고 폐지가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 순환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바수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여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에는 우리 마을보다 가난했다는 것이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구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린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급식을 먹고 난 후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종이 등을 정확히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이런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라마는 한국 체험을 마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사회순환 경제의 자산으로 만든 한국의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줘도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인 수리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수키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울먹이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직접 본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에 사람들도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김용식 팀장은 말로 설득하는 대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작은 시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종이, 금속류를 분리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이 직접 쓰레기를 만지며 분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더러운 쓰레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지시만 하고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용식 팀장은 달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는 했지만 우리와 똑같이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아라도 그중 하나였어요. 아이들은 게임하듯이 플라스틱 병을 찾아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식 팀장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분리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른들도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만이 솔선수범해서 가족들과 함께 분리수거에 참여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물로 씻어서 분리하고 라벨을 떼어내는 작업까지 따라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질 개선 작업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정수 장비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맑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아라는 깨끗한 물을 마신 후 며칠 만에 설사가 멈췄어요. 이런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식 팀장은 분리수거의 기본 원리를 50년 동안 축적된 한국의 노하우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몇 가지 기본 규칙만 지키면 된다고 했어요. 깨끗이 씻기, 종류별로 분리하기, 라벨 제거하기 같은 간단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이런 원터치 교육 방식 덕분에 주민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모인 재활용품들의 품질이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씻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수준에 가까운 품질의 재활용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식 팀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분리수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쓰레기 분리를 마치 보물찾기 게임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라와 친구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찾아 모았습니다.
플라스틱 병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이들은 심지어 분리수거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모으자는 내용의 단순한 노래였지만 리듬감 있게 부르며 즐겁게 일했어요. 이 노래가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한국 팀에서 가져온 계량기로 재활용품의 무게를 재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은 재활용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듯이 더 많이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라마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모은 아이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는 시스템이었죠. 마을에 설치된 재활용 창고에는 점점 고품질의 자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한국에서 배운 대로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이 씻고 라벨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정확히 분리한 결과였어요. 특히 페트병들은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삼아 하는 일이었지만 그 품질은 전문가 수준에 가까웠어요. 김용식 팀장은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들을 도시의 쓰레기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쓰레기 은행 직원들은 칸풍무랑에서 가져온 재활용품들의 품질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보통 마을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품질이 떨어져서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마을 것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쓰레기 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품질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플라스틱도 씻으면 보물이 된다는 한국팀의 교육이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열심히 분리수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수리도 처음으로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수입이 생각보다 상당했거든요.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활용품을 정리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수리의 변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린이 교육의 힘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라는 엄마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고 라벨을 떼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세대 전환형 교육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페트병을 보면 아이들이 달려가서 주워오고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재활용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분리수거로 모인 수익금이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공동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용식 팀장의 제안으로 이 돈을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에요. 가장 우선순위는 깨끗한 물 확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설사와 열병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한국팀의 기술 지원과 마을의 공동기금을 합쳐서 12시간 가동 가능한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깊이 5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설이었어요. 우물에서 처음으로 맑은 물이 나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갈색이 아닌 투명한 물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정수 필터까지 설치하자 물의 품질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이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라의 설사가 완전히 멈췄고 다른 아이들도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두통과 소화불량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어요. 야학교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공동기금으로 새 책상과 의자, 칠판을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오래된 나무 판자로 만든 책상 대신 튼튼한 플라스틱 책상이 들어왔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던 낡은 칠판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실 바닥에도 깨끗한 매트를 깔아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교실에서 첫 수업을 할 때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책상에 앉아서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배가 아프다고 자주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웃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나크와의 약속을 조금씩 지켜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의 위생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깨끗한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닦을 수 있게 되자 피부 질환을 앓던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들도 이제 안심하고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나면 감염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깨끗한 물로 바로 씻어줄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골목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도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분리수거 덕분에 쓰레기 양이 크게 줄었고 악취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수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었던 수리가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분리수거 수익과 절약된 의료비 덕분에 가게 경제가 안정되자 아이들 교육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리의 아이도 이제 제대로 된 교과서와 학용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공동기금 운영 방식도 체계화되었습니다. 라만이 주도해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었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주민들에게 공개했어요. 자립형 시설 확장을 위한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물 하나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마을 전체의 하수도 시설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수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우물가에 나와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맑은 물을 마을에서 마셔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주민들은 변화의 결과를 몸으로 직접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더러운 환경이 깨끗해지고 절망적이던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런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마을 전체에 자신감과 희망이 퍼져나갔습니다. 캄풍 무랑의 변화 소식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렸는데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유럽의 환경 전문 매체에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중동 지역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모든 보도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할이었어요. 외신들은 캄풍 무랑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로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50년간 축적된 분리수거 노하우를 꼽았어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형 공동체 해결 모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김용식 팀장은 갑자기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비정부 기구에서 문의가 쇄도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UN 환경계획에서는 김용식 팀장을 세계 환경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환경협력 모델이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이에요. 국제 학술지들도 캄풍 무랑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지에서는 사람 중심 공동체 솔루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마을의 변화를 분석했어요.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민 참여와 교육을 통해 해결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학술적 인정은 캄풍 무랑 모델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어요. 라마는 이런 국제적 관심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캄풍 무랑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담당자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분리수거 기술과 주민 교육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차세대 인물로 성장한 라만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바수키 할아버지는 다른 마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캄풍 무랑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홍보대사가 된 것이죠.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변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국제교육기관들도 캄풍 무랑 모델을 교과서에 수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협력학과 환경공학 분야에서 성공적인 국제협력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세계적인 교육 자료가 된 것이에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진심 어린 마음이 결합된 한국만의 국제협력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유엔에서는 칸풍 무랑 모델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빈곤 퇴치를 동시에 달성한 혁신적인 사례라고 인정받은 것이죠. 이제 칸풍 무랑은 단순한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성공 모델이 되었어요. 마을 입구에 한국 인도네시아 우정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꾼 아름다운 공원이었어요. 공원 한가운데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로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들은 절망 속에 희망을 준 우리의 형제입니다. 공원 개장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마을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서니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성공 사례가 되어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 나라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절망하던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준 나라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반자로 대해주었습니다. 김용식 팀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2년 전 처음 마을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악취가 진동하던 곳에 꽃향기가 가득했고 병든 아이들 대신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김용식 팀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라마는 이제 인도네시아 환경부에서 칸풍 무랑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12개 마을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각 마을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주민 교육,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공동기금 운영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이었죠. 바수키 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칸풍 무랑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요. 초기 회의론자에서 변화의 상징이 된 할아버지의 증언은 그 어떤 전문가의 설명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라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니 예전의 아픈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아라는 커서 환경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칸풍 무랑 같은 마을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오염의 피해자에서 변화의 상징으로 성장한 아라의 모습이 희망적입니다. 한국형 공동체 정신이 이제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에서도 한국의 도움으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만의 접근법이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우정공원에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에서 보내온 따뜻한 답장 한 통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들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보내는 진심 어린 답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칸풍 무랑에서 일어난 기적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이 계속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원해요. 이 이야기에서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감동을 이어가 주세요. 감동살롱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물며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